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다리던 소식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총장님께서도 밧줄로 꽁꽁 노래까지 이제 부르셨었는데 이제 내일 정도에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과 배임으로 구속영장이 시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 네. 덕담 한마디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수명이 길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무상급식 다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또 소식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여튼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광 목사님 재판인데 네. 오늘 재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아까 엊그저께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또 공동으로 기자회견했어요. 예,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요 전에 8월 15일 날 예, 예. 공동 결의문 낭독한 적 있잖아요. 그쵸. 조선 직업총 동맹 거. 직업총동맹과. 네. 요번에 건 뭐냐면은 노동법 계약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타도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가지고 참 아니 네. 그 정도 하려면은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도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다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뒤로 받을 거 다 받아 먹어가면서 네. 앞으로는 탄압한다는데 도대체 뭘 노동법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탄압한 적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은 윤석열 타도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과 맞짱 뜬다고 그러고 내가 보니까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 하려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네. 토해놓고 하세요.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좀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얼마 전에는 민주노총에 또 공문 갑질을 했습니다. 이게 전태일 기념관과 민주노총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갑질을 할 수가 있나요? 전태일 재단과 민주노총은 아무 관계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공문에 네. 한석호라는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이 예, 예. 있는데 노동운동가예요. 평생을 노동운동 하신 양반인데 네. 또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네. 범정부적으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어요. 네네. 그 상생임금위원회는 1,500만 명, 노동조합 가입도 안 되고 네. 영세 자영업자, 노조가 없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논의해보자 하는 테이블이에요. 네. 여기에 전태일 재단의 한석호 총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민주노총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당장 상생임금위원회 참여를 철회하라. 네. 그리고 전태일 재단 사퇴해라 사무총장. 이것을 안 할 시 조직적으로 응징하겠다.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 재단에게 이제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협박이에요, 협박. 예. 근데 또 이 한석호 사무총장님과 네. 총장님께서 또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네. 한석호 사무총장하고는 네. 이제 제가 오늘 문화일보 칼럼을 썼어요. 네. 칼럼을 썼는데 칼럼이 그렇게 나왔죠. 1989년도에 네. 제가 당시 전노협, 이게 민주노총의 전신이죠. 전노협 네. 사무차장을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저랑 지금 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네. 정의당의 심상정 예, 예. 의원, 그다음에 현재 네. 양천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용산, 네. 그리고 백원담 씨라고 네. 그때만 해도 백기환 씨 따님이었죠. 그래서 지금 성공회대 교수인데 30년 전에 예. 제가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네. 이렇게 넷이서 모여가지고 네. 한석호라는 사람을 전노협에 입사 시험 면접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노협에 데리고 네. 들어왔는데 네. 그 한석호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전노협이 민주노총으로 갈 때까지 네.
전노협에서 하여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저의 동지들이고 그 이후로도 하여튼 민주노총의 조직실장 되고 네. 사회연대 위원장도 지내고 해서 40여 년간 오직 한 길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 한석호인데 예. 민주노총 지가 뭐라고 네. 양경수 자기가 뭐라고 네. 양경수 명의로 네. 한석호에게 사무총장을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게 저는 이게 코미디인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재단은 재단 운영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네. 그걸 민주노총에서 왜 사무총장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한국노총의 한국노총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네. 김동만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전태일 재단의 네. 그 초대 네. 발기인이에요. 이 네. 사람이 뭐라냐? 전태일 재단은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추천이나 동의 없이 운영하는 독립된 재단이다. 예, 예. 그리고 과거에 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계셨는데 네. 이소선 여사께서도 네. 전태일 재단은 특정 노동단체의 것이 아니다 네. 라고 한석호 편을 들고 있어요.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갑질이에요. 갑질. 네, 그렇죠. 이게 또 그 여기에서 보낸 공문을 같이 한번 총장님과 볼게요. 저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저게 갑질이에요. 아니 근데 또 새로운 게 생겼네요. 우산이 갑자기 생겼네요. 빨간 우산. 아, 네,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또 생겼네요. 저쪽은 하여튼 저 이상한 걸 좋아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석호의 상생임금위원회 참여는 네, 현재 그 어떤 노동운동의 어떤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거고 네네, 민주노총은 왜 반대하냐? 네, 자기들이 2월 7일 날 킨텍스에서 대의원대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뭘 했어요? 반윤석열 투쟁. 예, 3월 1일 날 네, 노동자 대회하고 네, 그다음에 4월 달에 전국 중대재해법 저지 투쟁하고 예, 5월 1일 날 전국의 노동자 동시다발 네. 집회하고 네, 5월 6월에 최저임금 투쟁하고 그렇죠. 7월 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총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반미 투쟁과 네, 정치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 네. 이것이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사업 결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한석호 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네,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기득권 유지하지 말아라. 네, 민주노총 내에 없는 1,500만 명의 어떤 돈도 줄 수 없는 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그렇죠. 네, 지불 능력 밖의 저소득층, 네, 그다음에 노조가 없는 비노조 노동자, 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현재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들을 위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생임금위원회가 필요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니까 네, 노동 귀족들은 이게 찔리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고 주장해놓고 말로는 네, 이것을 그렇지 않고 정치투쟁이나 이념투쟁에 몰두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한석호 총장을 탄압하고 네.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 이건 노조가 아니라니까요. 저 또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그 상생임금위원회가 반노동적 정부위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태일 재단의 현직 사무총장이 참가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합니다. 현직 사무총장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그 민주노총은 예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위원회 15개 위원회 참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네. 최저임금위원회 참여해죠. 예. 고용보험위원회 네. 이렇게 그거 다 참여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위원회 다 참여하면서 네. 왜 전태일 재단의 한석호가 네. 참여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전태일 정신은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평화시장에서 신하들이 네. 참 점심도 잘 못 먹을 때 네.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기독 청년인데 예. 전태일이 예. 자기 차비를 털어서 창동에서부터 평화시장까지 걸어가고 그 차비를 아껴서 신하들한테 풀빵을 사 먹인 사람이에요. 아. 정말 약자를 위해서 예. 헌신한 사람인데 네. 이런 초심을 한석호 총장은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득권에 쩔어 있는 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이것이 눈에 가신 거예요.
찔리는 점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청한 공문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게 3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네. 이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노총은 전태일 재단과의 사업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후속 조치가 뭔지 혹시 아세요? 뭔가요? 저는 알죠. 뭡니까? 이 전태일 재단은 네.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 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면은 그것을 지원하는 노동자들, 네. 자기 조합원들한테 후원을 끊어라 조직적 결의를 해가지고 아. 전태일 재단을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협박하는 거네요. 완전 돈으로. 협박하는 거죠. 무섭네요. 민노총이 이렇게나 힘이 세군요. 힘이 센 게 아니고 네. 망나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까지 보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 납득도 내용이 납득도 안 되고. 저도 내용도 납득도 네.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죠. 이게 그 이제 월권행위 또는 갑질 논란. 저게 갑질이에요. 예. 그게 네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네. 떠나서 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네. 자기 조합원들이 저기다 후원을 한다 그래서 네. 저런 식으로 갑질하는 것, 네. 갑질 문화 이거 적폐예요. 청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전태일 재단 발기인이셨던 김동만 전 네.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해요. 전태일 재단의 운영은 재단 이사회에서 할 뿐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의 추천이나 동의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소선 여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했네요. 전태일 재단은 전체 노동자의 것이지 특정 노동단체의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노동운동에 네. 힘없고 이런 근로자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게 네. 한석호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운동 네.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네. 이미 기득권자는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그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한번 가지고 댓글 와봤습니다. 좀 소개시켜줘 보세요. 예, 한번 댓글을 보면은 순진한 전태일 청년을 분신이라는 이름의 희생약으로 만드는 작업의 기획 가담자들이 양심 선언할 때가 아직 멀었는가? 라고도 있고요. 민노총은 악성 종양, 윤석열 대통령이 도려내야 국민이 산다. 대한민국이 산다. 네. 또 민주노총의 회계를 감사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또 있네요. 나도 하나 네, 소개시킬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민노총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아직도 자신들을 법 위의 존재로 생각하나 보다. 이제는 대놓고 갑질을 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Y2K6 대한민국의 3대 이적 연공단체 전교조, 민노총, 김명수 대법원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 저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전태일 재단이 힘없는 단체, 네,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초심으로 일하는 단체에 네, 민주노총이 공문까지 보내서 빨간 우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네. 정말로 이것은 참 빨리 법치가 바로 서야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상식한 거죠. 네, 몰상식. 몰상식하죠.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MG 노조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에 MG 노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네. 위협이 됐나 봐요. 예, 예. 그래서 MG 노조한테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 반민투쟁하지 말라는 MG 노조한테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말했죠. 누가 한마디 했잖아요. 네. 이런 거요. 네. 요새 2030 젊은 MG 노조 위원장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네. 우리 지하철공사 송시영 그쵸. 위원장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사람 이렇게 네. 뭐냐? 왜 반미투쟁 정치투쟁 하느냐? 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렇게 노조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네. 양경수가 네. 2002년도에 네. 미순위 효순위 건이 터졌는데 그쵸.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니네가 모른다. 네. 반미투쟁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자 세속적 언어로
그 대로 받고 말로 준다 그러고 이렇게 네. 우리말로 대바꾸라 그래요. 네. 송시영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네. 그럼 왜 당신들은 네. 천안함 사태나 네.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 안 하느냐? 네. 그러면은 저 뭐지? 저 민주노총의 네. 저 양경수 당신은 네. 6.25 때 태어나지 않아 봐가지고 반미 투쟁하고 종북을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그러니까 이 참 양경수 위원장이 얼마나 할 얘기가 없겠어요. 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20년이 지났는데 네. 당신들이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이해할 것이라고 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MZ 세대 노조 위원장 얘기가 맞잖아요. 당신들은 그렇죠. 그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네. 미국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네. 그러면은 당신은 6.25 경험이 없어가지고 종북질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참으로 네. 우리 지하철 MG 노조 위원장 네. 장하네요.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참 속 시원하게 그렇죠. 근데 또 이 양경수 위원장이 참 이렇게 말을 한 게 뭐냐면 군비를 감축해야지 이거를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2023년 국방 예산이 57조로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27조입니다. 네, 그게 공중분해 됐잖아요. 일자리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사라졌죠. 이게 제대로 노동자한테 쓰였으면 그렇죠. 네, 그게 더 혜택들이 돌아가고 복지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양경수 네. 위원장은 네네.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석기 알죠? 그렇죠. 유명하죠. 이석기 통합진보당 같은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석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석기 석방투쟁 공동대표를 맡았고 네. 한국 외대 용인 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대학생 총학생 연합 한총련이죠. 네. 거기에 중앙 상임위원을 하면서 각종 반미 집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아까 얘기한 전태일 사무총장 얘기한 그런 이렇게 힘없는 이런 이 법 외에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보다는 네. 반미 투쟁, 이념 투쟁, 종북 투쟁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 MZ 세대들한테 너희들은 미국이 얼마나 나쁜지 모른다. 다 알아요. 왜냐? 네. 한미일 동맹을 해가지고 예. 한미일과 함께 경제 성장을 해서 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네. 북중러 사회주의끼리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해가지고 거짓골을 못 면하잖아요. 네. 사실상 중국에서 식량 원조하고 석유 안 주면요 북한은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 운영할 수 없이 그냥 핵무기 만들어서 저 난리를 피고 엊그저께 그 열병식 해는 거 봤죠? 그 추운 날. 몇 개월 동안 그 추운데 그 연습해내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근데 지금 그 굶어 죽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열병식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사람 맞나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네. 북한의 어떤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북한의 어떤 간첩들이라든가 북한의 지령과 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현재 민주노총이 아니냐 저는 네. 이렇게 이 생각을 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새로 젊은 세대 노조 위원장들이 예. 오히려 네네. 더 앞장서요. 4050보다. 그래서 송시영 위원장이 새로 만든 노조 이름이 뭔지 알아요? 또 지난주에 저희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 어. 저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버퍼링 생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새로 창을 띄우는데 이게 모든 걸 다시 좀 새롭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새로 고침 노조는 서울교통공, 서울지하철, 네, 그다음에 이 한국가스공사, 네, 그다음에 금호타이야 네. 등 8개 노조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네, 보통 2030 네,
이런 근로자들이 모여서 네. 정치 파업 위주의 민주노총 활동에 반대한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부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소중한 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고 네. 그 임금에서 조합비를 띄워주므로 네. 당연히 네.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는 공개되고 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맞다. 네. 이렇게 올바른 노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거지.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걸 반대하는 연유가 뭘까요? 왜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하나요? 뭔가 밝히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는 이재명이도 거 아닐까요? 네. 시장 시절에 막 퍼먹은 걸 가지고 네. 너 왜 이렇게 토착비를 저질렀으니까 왜 나를 탄압하나요? 진짜 아니 이거하고 좀 황당하죠. 정부 네. 지원금을 네. 정부가 국민 세금이니까 투명하게 해라.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우리를 탄압하나요? 아니, 그쵸. 여러분 공통점 느끼지 않나요? 그럼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한테 다 한번 여쭤보면은 다 탄압받으신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이렇게 상식을 초월해서 네.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달라. 네.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얘기했는데 네네. 조국이처럼 특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살았잖아요. 네, 그쵸. 민주노총이 마찬가지예요. 특권과 반칙을 네. 우리에게 허용해 달라. 이것이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유일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새로 고침 그 노조가 저희하고 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라고 했냐면 노조가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단체지만 지금 국민적으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송시영, 예. 우리 올바른 노조 위원장한테 예.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정말 네 박수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험해도 네. 희망의 등불은 있고 네. 그런 법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천 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힘 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야죠. 네, 또 이제 짧은 뉴스 하나 네. 보면은 그 저희가 항상 이 작년 8.15 때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한의 조선지구 총동맹 이 세 군데에서 공동 결의문을 낭독을 했잖아요. 네. 항상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여기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4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북측이 보낸 연대사를 저희가 항상 말하는 그 이유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라고 지금 또 하고 그것도 있는데 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예. 거예요. 아니 아, 국가보안법 네. 위반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국민은 납득을 하는데 본인들만 납득이 안 되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게요. 북한 직업 조선 통동맹에 보낸 연대사와 예.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이 화답한 내용을 내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예,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네. 직업 총동맹이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 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으며 이제 얼마 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악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귀단체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녀 그 전역을 누비며 외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 무기 반대,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의 우리 결의를 반미 반전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렇게 이 연대사를 보내니까 네. 그 다음에 화답을 했어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직맹은 네. 남북 노동자 결의문에서 한번 그 네 줄 읽어주세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 통일을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 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약탈적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남북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 문제에 끼어들어 해방을 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코미디예요, 뭐예요? 아니 거짓골을 보면 북한이 지금 네. 아니 온갖 본인들 국민들한테 불행과 고난을 주는 네. 거지. 남쪽에 대한민국이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네. 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네. 뭐냐면 정부에서 국가보안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니까 네. 공안놀이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게 노조 탄압입니까? 당연한 합법적인 법 집행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에서 왜 저런 연대사를 읽습니까? 이재명 닮아서 그러죠. 잘못해놓고 뭐라고 말만 하면 탄압이라고 해요. 네. 탄압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아니 요새 세상에 누가 야당을 탄압하고 누가 노조를 탄압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탄압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탄압한 사람 봤어요? 전 못 봤는데요. 누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가 누굴 탄압했습니까? 본인들이 약한 노동자들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네. 전태일 재단의 공무원에서 빨간 네, 우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예,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네. 우산 의미가 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죠? 자영업자가 힘들면 노란 우산으로 해서 그 우산 아래로 모이세요. 그래서 그쵸. 비바람을 예. 노란 우산이 막아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빨간 우산은 뭐냐? 네. 북쪽에 빨간 적화통일의 사상으로 네. 밑으로 모이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막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빨간 우산은 무슨 우산? 종북 우산. 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야죠. 역시 총장님은 역시 남다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의 또 네. 메시지가 있었죠. 네. 네. 이제 노조를 겨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협박 더 잡게 놔두면 그게 정부냐. 그렇죠. 참 시원한 얘기 했죠.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 화끈합니다. 네. 2월 12일 날 공무원과 대화에서 모아놓고 네.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네.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 못하면은 네. 우리 세금 받을 자격 없다. 그쵸. 그다음에 네. 네. 이런 건설 현장 이런 데서 네. 폭력이 난무하는데 네. 이게 나라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씩씩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니까 법치부터 하여튼 예, 그렇죠. 노동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불법을 네. 바로 잡겠다. 네. 저는 아주 맞다고 생각해요. 네, 또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노조의 기득권 누굽니까? 민주노총 아닙니까? 아까 빨간 우산, 네. 빨간 우산 민주노총.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노조도 네. 내일 건설 현장에 노조 비리 신고센터 네. 현판식을 합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 노사정위원회도 참석하고 네. 국토위원회 강대식 의원, 네, 네. 그다음 대구의 김상원 의원님 등이 참석해서 네. 하여튼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네. 건설 현장, 네. 산업 현장에 불법과 폭력이 판치면 이게 나라냐? 그쵸. 우리가 이러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단호한 외침에 네. 적극 부응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노조의 우리 요구에 적극 화답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데 우리 국민노조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네. 그 산업 현장에 노조 간부 자녀가 채용이 되고 또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그 이제 노조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는데 이 직수저라는 게 있거든요. 노조 간부들은 이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일자리를. 이게 얼마나 그 비합리적이고 네. 그런 행위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네. 앞으로 우리들이 국민노조에서 네.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네네. 노동개혁 안에서 쭉 얘기할 거예요. 이게 네. 전부 국민노조에서 얘기한 노동개혁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런 거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네. 용어가
귀에 익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노조 네. 우리가 누굽니까? 귀에 쏙쏙 들어가게 노동법 네. 개혁 일타 강사 누구? 김준영. 예, 노동법 개혁 네. 일타 강사 네. 김준용인 제가 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한번 네.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중에 있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국민노조가 앞으로 이 국민노조가 제시한 노동 개혁안 그 10대 개혁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일단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주에 남은 9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10번에 하겠습니다. 걸쳐서 네. 노동개혁안을 네. 왜 노동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대한민국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G2 경제국가로 우뚝 서려면은 네. 뭐가 필요하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 연금, 복지, 교육 교육계 네. 개혁 중에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우선은 노동 개혁이다 네, 그러고 네네. 그리고 우리 국민 노조를 네. 우리 정광 목사님도 적극 지지해 주는 게 네. 이러한 네. 선구안적 선지자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오늘 근로기준법에 대해 얘기해 줄까요? 이 모든 분들은 다 이제 근로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노동법은 네. 총 36개 법안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네. 근로기준법이 네.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적인 법안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경우는 법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법이 네. 무엇이 네. 잘못됐는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노동법 개혁 일타 강사. 네. 일타 강사의 국민노조의 김준영 총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요새 주시겠습니다. 드라마를 재밌게 하는 TVN에 네. 일타 강사 스캔들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매니아시잖아요, 총장님. 이렇게 심심하니까 드라마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노동법 개혁 네. 일타 강사. 네. 근로기준법 한번 그 시작해 볼까요? 상의를 바꿔야겠네요. 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몸에 맞지 않는 옷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이 근로기준법 하면 옛날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네. 근데 언제 알았냐? 네. 이 1970년도에 아까 얘기한 전태일이 네. 분신하면서 네. 그때 품에서 꺼내서 흔든 게 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네. 몸에 분신해서 하여튼 돌아가셨거든요. 네. 이럴 때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제 산업화에서 그 농촌에서 다 도시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하고 영국의 산업혁명도 농촌에서 뭐냐면 유휴 인력이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나라에도 70년대 겪었어요. 네. 서울역 앞에 보통이 들고 올라오고 자기 친인척 따라서 다 서울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청계천 같은데 판자촌이 형성되고 옛날에는 서울이 다 그렇게 됐어요. 먹고 살 걸 찾아서 사랑 찾아 행복 찾아 서울로 뭐 노래도 있더만. 네. 예. 그래서 저도 75년도에 서울로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왔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네. 하여튼 수미꿈이 먹고 자고만 일했어요. 봉급도 없이. 네. 그래서 일하면서 네. 그때 뭐냐면 경동교회라고 장청도에 있는 교회에서 야학을 했어요. 서울 상대생들 우리 가르쳐줬는데 그때 뭐냐 네. 근로기준법 이런 게 다 한문으로 써졌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저를 가르쳐줬죠. 아. 그래서 근로기준법 한문 네. 공부를 했던 오래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 대학생들이 이제 네. 우골탑이라 그러죠. 아무나 못 갔어요. 네. 요새는 아무나 가는 게 대학교지만 한문 공부하고 대학생들은 야학했었죠. 네. 그래서 이 그런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같은 걸 얘기했고 우리들이 추석과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설날에 네. 봉제 공장에서 한 2달 정도를 철야를 했어요. 아. 그때 타이밍 약이라 그래서 예. 잠 안 오는 약 먹어가면서 아니 그렇게 어. 일했습니다. 한 2달 철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몬스터나 이런 거 이제 아니 먹잖아요. 그때는 옷을 네. 설날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사주고 1년 내내 안 사줬으니까 어. 그때 옷이 팔렸죠. 그때는 굉장히 또 힘든 시절이잖아요. 옷 사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네. 잘 살았게 우리나라도 못 살았죠. 그 짓고를 못 면하다가 네.
우리가 훌륭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서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쵸, 네. 자, 북한은 김일성 따라댕기다가 쫄딱 망했고. 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타이밍약 비전님께서 타이밍약 저도 기억 안 먹었습니다. 하십니까? 예. 타이밍약 먹으면서 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로기준법이 정말로 이 어둠의 터널 속의 등불이었어요. 이런 시절이 우리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불과 한 40년, 50년 전에 네. 다 겪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평화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봉급도 안 받고 기술 배워준다.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수미꼼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서 일을 했던 네. 우리의 옛 기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저 앵커님은 잘 모르겠지만 좀 오래됐긴 했죠. 오래 안 됐다니까. 2023년입니다, 중장님. 그래서 네. 그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네. 1953년도에 제정됐는데 네. 그 1953년도에도 일본 것을 그대로 베꼈고 일본은 누구 거 베낀지 알아요? 미국 거. 미국 걸 네.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이제 딱 정말 70년이네요. 지금 2023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53 71년이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 입던 옷을 예. 70년이 지나서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이죠. 얼마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 민주노총 분들은 이 70년 전 사고 방식으로 지금까지 노동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네. 뭐 여자와 소년 등 네. 총 12개 조항으로 해서 네. 116개 조항. 벌칙을 빼면 106개 조항입니다. 그래서 2,7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 2,700만 명을 규율하는 법이 네. 106개 조항으로 구멍이 숭숭 뚫렸고 엉성하고 현실과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전과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법이 빨리 좀 수정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네. 참 옛날 법이 아직 그대로 공장법. 그래서 네. 우리들은 근로기준법을 공장법 또 그 또는 굴뚝법이라고 굴뚝법 하죠. 이렇게 네. 얘기해줘.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율이 20%가 아직 안 됩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안 바뀌어야죠. 맞죠. 예. 그러면은 현실과 네.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가 네. 괴리가 됐는가? 네. 도대체 법이 있는데 법에 무엇이 문제인가? 네.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몇 가지만 들어주세요. 근로기준법은 네. 엉성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근로기준법 106개 조항 중에 예. 사용자 처벌 조항이 80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네. 사용자 처벌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이 시대에 사업하기가 맞지 않지요.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약자고 네. 사용자가 억압자라는 전제하에 네. 6, 70년 전에 만들어진 논리예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네. 서너 번도 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우리 예. 아들내미가 예,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PC방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네. 그래 놓고 알바하러 갔는데 한 이틀 돼서 왔어요. 외웠어요. 왜?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니, 알바인데 우리 아들 얘기 그대로 네. 사장 새끼가 PC 안 하고 막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래. 그래서 열받아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알바생들이 자기 사장을 그렇게 훌륭하게 안 봐요. 아니, 나중에 아드님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택시를 타면은 네. 택시 운전이 국민 여론이라고 다 물어보면 그렇죠. 택시 타면 국민 여론이라 그래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가 막 정치 얘기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라디오 다시 틀어가지고. 얘기하면은 네. 굉장히 네.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졌고 세상이 바뀌었다. 이 얘기하는 게 근로자가 이미 약자인 경우도 있지만 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강자이지만
강자가 아닌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이 무슨 강자예요. 예, 이제 그 알바나 이 직원을 구하기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하루 아침에 그만두는 경우도 뭐 다반사고, 예. 네, 오히려 갑질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사용자 처벌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기숙사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숙사 봤어요. 사감이 있어가지고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다음에 따순 물 나오면 제가 옛날 공장에서 네. 구로공단 일할 때 아침에 네. 7시부터 8시 1시간 동안만 따순 물 나오니까 네. 그때 머리를 감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그럼요. 내가 기숙사는 군대 내무반 생활하고 똑같아요. 사감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네. 그런 데서 안 살아본 사람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여기 있는 청취자들은 잘 알 거예요. 이런 기숙사 조항이 있는데 이게 통제 수단인데 이게 안 맞아요. 네. 다 합숙하고 요새 회사들은 이렇게 집을 얻어주잖아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복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숙사 조항도 있고 네. 세 번째로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현행법에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 네. 특사경이 많은 어떤 법 체계는 네. 후진적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특사경의 대표적인 게 네. 근로감독관, 네. 그다음에 세관원, 산림보호원 이런 사람 특사경이 있어요. 이것은 옆구리 군번들이에요. 그냥 경찰에 하면 되는데 네. 과거에는 이런 특사경 제도가 있었지만 어느 나라건 이제 이런 게 시대에 맞지 않아. 그냥 행정을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네. 이런 근로감독관도 특사경이라고 두는 것도 정말로 옛날 시대 관존 민비 시대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휴게 시간에 이 경직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주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 네. 토요일 4시간만 하고 퇴근해라 그러면은 4시간 30분 있다 퇴근해야 돼. 왜냐? 30분 휴게 시간까지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분 있다 가는 거예요. 30분 먼저 시키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위법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으셨잖아요. 토요일 날 만약에 뭐 3시에 퇴근이다. 그 4시간 일하고 이제 3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4시간 일하면 30분을 꼭 쉬어야 되기 때문에 3시 반에 퇴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빨리 퇴근하고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왜 회사에서 쉬고 늦게 우리나라 법은 퇴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근로자가 아무렇게 퇴근하고 그건 상관없고 네. 사용자는 법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처벌법이라고.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것도 어떻게 돼 있냐. 제가 네. 잘하는 분들이 많이 당했어요. 네. 봉제공장에서 사장도 미싱사 출신이고 미싱사로 언니 동생 하면서 일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일하다가 돈이 많이 필요해. 애기 학비 때문에. 예. 그러니까 퇴직금을 네. 매달 매달 나눠서 내한테 주라. 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서 둘이 합의했어요. 네네. 그건 합의죠. 네. 합의죠. 오케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한 3년 근무하고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 있다가 네. 사용자한테 체불임금이라고 노동부 출사가라는 거예요. 왜? 퇴직금 다시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할해서 지급 받았는데 그렇죠. 이게 또 분할해서 소송을 지급 받았는데 소송을 현행 하면-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은 예. 퇴직 시에 발생해서 주는 임금이므로 줘야 퇴직금을 되는 다시 거네요.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불쌍한 네. 사장이 네. 고발돼 가지고 퇴직금 3년치 다시 줬어요. 2번을 또 지급을 받는 거네요. 이게 여러분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것 같아요? 이게 법에 허점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법이 네. 엉성해서 네.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다니까요. 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생리휴가 조항도 있어 근로기준법에. 예. 근데 내가 남자니까 차마 얘기는 못 하겠는데 과거에는 예. 저임금 방지책으로 생리휴가 같은 경우를 준 거예요. 저임금 이 방지책으로. 복지 개념으로. 예, 준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제 입으로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생리휴가는 좀 이제 없어야 하지 않나 하거든요. 남자도 아플 수 있는데 이 여자한테만 주는 혜택이기도 하고 이제 뭐 만약에 폐경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매달 일정하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생리휴가라고 지칭을 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이지 않나.
생각이 그래서 한다. 네. 이런 경우도 글로벌 스탠드에 안 네, 맞고 네. 외국에서도 생리휴가를 별도로 주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조항이 옛날에 악용된 네. 사례가 제가 구로공단에서 많이 봤죠. 왜냐하면 이 싸가지 없는 어떤 그 공장 관리자들이 그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네. 휴가 신청하면은 그 날짜가 며칠이냐고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막 여성들을 막 못 살게 구는 사례도 옛날 제가 봤어요. 그거 성희롱이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럴 수도 한 있잖아요. 40년 전에는 예.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런 어떤 네. 좋은 제도인데 예.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네.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복지 개념은 좋지만 좀 약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도 네. 아니고 그다음에 네. 휴게 시간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러 가거나 네. 혼자 컴퓨터로 주식하고 막 모르게 직원끼리 채팅하거든요. 카카오톡하고 화장실 가고 막 전화 네. 받고 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업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얘기하는데 네. 원래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라든가 예. 이런데 학생들은 1시간 중에 50분간 하고 10분간 휴식 시간 주고 50분간 하고 10분간은 이렇게 휴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네.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가고 네. 뭣도 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사용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네. 주유수당, 또 너무 많네요. 국적 문제는 여러분 뭐냐?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참 건설 현장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예, 동남아 우리나라 분들도 저임금 굉장히 근로자들 일자리를 막 뺏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국적의 문제, 네. 그다음에 근로의 질과 양의 문제, 네. 그다음에 객내 근로의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 시간이 그러니까 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근로기준법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네. 근로의 조건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직장 내 괴롭힘은 뭔지 알아요? 근로 기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군대로 말하면은 예. 상병이 일병을 괴롭혀. 이것을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집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니 그건 근로 아니죠. 기준에 예. 관한 문제가 네네. 아닌데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월적 지위가 이 지위를 가진 사람이 노사 문제뿐만 아니고 뭐 군대,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어떤 지사, 그다음에 어떤 이 공무원과 네. 어떤 민원인 뭐 이런 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정해야지. 예. 직장 내 괴롭힘도 왜 사장이 왜 책임지나요?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뭐 지시했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학교에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이제 관리를 학교에서 뭐 친구들 근데 괴롭히거나 동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롭히면은 학생들은 네. 어리지만 예.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30대 회사에 예. 50대 60대 근로자들이 많아요. 예. 사장보다 훨씬 더 네. 인생 경험이 많고 네.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더 많아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의 요지는 현실과 괴리되는 여러 요소들이 근로기준법에 그냥 무수히 많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구멍이 숭숭 뚫린 엉성한 법은 네. 바꿔져야 된다. 이것이 그렇죠. 제 생각이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네. 이게 문제겠죠.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법으로 그렇죠. 바꿔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외국에는 네. 근로기준법이라고 쓰는 나라도 있는데 네. 대부분 유럽 같은 나라는 근로계약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한 분 계시죠. 네. 고려대학교 이 노동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인데 네네. 근로기준법을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계약법으로 바뀔 바꿔야 때가 된다. 됐다. 네. 그래서 근로의 양에서 질을 평가해야 된다. 그쵸.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 똑같은 탤런트라 그래도 예. 어느 사람은 연봉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네. 어느 사람은 연봉이 수십억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네. 너나 나나 똑같이
그 연기하니까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근로의 양으로 보면은 어쩔지 모르지만 근로의 질로 보면 틀리잖아요. 다르죠. 선수 옆에 야구 선수가 있어요. 예. 홈런 잘 치는 이승엽이하고 네.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야 됩니까? 훈련은 마이너리그가 더 많이 해요. 노동은. 그렇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동의 양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과거의 근로기준법은 네. 질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약적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예. 그래서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무는 없고 사용자를 형벌로 규율하는 것, 네. 이것은 현 글로벌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않다.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어서 우리나라가 G2의 나라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근로가 꼭 8시간 일하면 얼마 주고 예. 시급이 얼마, 이건 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로의 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새는 근로의 양보다 네. 근로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만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1시간 일할 거를 뭐 30분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우리가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의 양을 네.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근로의 양에서 근로의 질도 평가하고 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 필요해가지고 네. 계약적 요소를 가미해서 예.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을 뭐냐면 사용자 처벌 네. 이런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 노사 간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상당 부분을 전환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수동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의 철학적이에요. 철학. 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의 본질은 네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가난하고 예, 문맹자고 무식한 사람으로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동체로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근기법의 핵심은 근로자가 정상적 근로계약 체결도 못하는 하류 인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웬만하면 거의 다 대학교 가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네. 30대 사장이 있고 네. 훨씬 경험 많은 네. 50대 근로자 무수히 많습니다. 네. 아니, 왜 나의 근로계약을 내가 왜 체결을 못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모르면은 네. 부동산 전월세라든가 집 매매 어떻게 체결합니까? 복잡한데. 임대차 보호법도 모르는데 다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험 체결하잖아요. 네. 또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다 계약 체결하잖아요. 다 그쵸. 계약 체결해요. 네. 내가 나의 온전한 이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상식 계약이잖아요. 예, 그쵸. 나의 노동력을 파는 근로 계약을 왜 체결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근데 근로기준법은 네. 근로자는 무식하고 법도 잘 모르고 수동체가 하류 인간이라서 잘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을 나라에서 정해줄 테니 네. 요거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을 네. 하찮게 보는 법이 근로기준법의 철학적 본질이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밑줄로 쫙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밑줄 밑줄 쫙. 쫙.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전태일이가 일기장에 예. 나한테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예. 그때 법이 몰라가지고 근로기준법 공부하고 싶어서, 언제? 70년 전에. 네. 아니, 70년, 50년 78년도. 전에. 네. 그다음에 제가 경동께 야갈 때도 그 한문 공부했고, 예. 그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쉽게 해설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석탑의 장명국 선생인데 그때 네.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을 써서 네. 떼돈을 벌어갖고 내일신문을 창간을 했죠. 아.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전부 학력도 낮고 예. 전부 촌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와서 기술 하나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 해서 이렇게 일했던 시대가 우리가 있었어요. 예, 그쵸. 저도 구로공단 출신이니까. 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네. 올림픽을 거치고 예. 월드컵을 거치고 그쵸. 세계에서
뭐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할 것 없이 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요? 뭐 맨날 산재당하니까 네. 뭐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슬프네요. 그 뭐지? 네. 프레스에 잘려가지고 그걸 또 술 퍼먹다가 돌아오니 빈털터리고 그다음에 뭐 사장님네 강아지는 감기 걸려서 포니 타고 병원까지 가신다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타이밍약 사다 먹고 철야장갑하고 있네요. 이런 노래를 제가 70년도에 하여튼 공장 다니면서 들어본 노래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이 변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변했는데 그쵸. 모든 사람들은 그 시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니고 민노총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시대가 네.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네. 철학적 본질은 근로자는 정상적 근로계약 체결도 못하는 하류 인간 수동체로 규정하는 것. 예. 이것은 근로자를 멸시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는 근로계약법으로 바꾸자. 예. 그래서 계약적인 것을 뭐냐면 계약적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근로기준법을 얘기하는 네. 철학적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기준법도 네. 근로계약법으로 꼭 바꿔서 이제 서로 대등한 계약 관계로 발전하기를 그럼요. 기원하겠습니다. 오히려 네. 이 아까 얘기한 민주노총이 전태일 재단에 갑질하는 거 네. 이런 것을 막아야죠. 예를 들어서 본사가 예. 지사 갑질하는 거 아니 근데 거기는 아예 상관이 없는 단체한테 그 자기들이 후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을 하고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하느냐. 네.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는 약자고 선한 거고 네. 부르주아 네. 사용자는 이 강자고 네. 부도덕자고 월급 맨날 띄어먹고 이런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강자와 약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뭐냐? 그렇죠. 요전에 네. 얘기했잖아요.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 네. 모기한테 뜯기며 산다고. 이게 상황에 네. 따라 다르고 네. 우리 근로자들도 네. 노동자들도 다 부동산도 계약하고 집도 계약하고 보험도 계약하고 자동차도 계약하고 다 계약합니다. 근로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이것을 그게 정말 본인이 내 원하는 노동력의 거를 가치를 그쵸. 왜 이렇게 해야 네. 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시급 이렇게 하죠. 요새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예, 나 얼마 줘?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로 기준은 최하로 정하는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근로 기준을 중위 임금으로 해놓으니까 사용자들이 우리 법에는 어긋나지 않게 근로 기준에 정하는 최저임금만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식당 같은 데 아줌마들 가면은 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법으로 바꿔서 네. 계약적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 예. 이것이 시대 변화에 맞추는 네. 어떤 이 노동개혁의 1번이고 이런 노동개혁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경제가 번영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노동개혁 10대 개혁안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하나 했는데도 시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국민노조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노동 네. 문제는 어렵고 전문 용어가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반드시 네. 나라를 위해 하여튼 좋게 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국민노조가 이렇게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노동개혁에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민노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가정주부 모든 그 대한민국에 근로 의욕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ARS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그 댓글 몇 개만 보고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아, 네. 그 목사님 소식이 나왔네요. 어떻게 팀장님, 1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로 나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다행인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그리고 비전님께서는 이제 성남에서 식당하는 아시는 분이 영업 시간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합니다. 알바를 못 구해서 예, 그랬대요. 실제로 저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현영님께서는 국민노조 위원장 김준용 파이팅이십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노동법 일타 강사, 네. 노동법, 네, 노동 개혁 개혁. 일타 강사. 네. 이거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 말미에 꾸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네. 국민노조에서 안을 제시를 해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9가지 남았거든요. 하나씩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